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이틀 일정으로 어제 시작됐습니다. 첫날 충북도지사 후보인 민주당 노영민 후보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주용관 기자입니다. 민주당 노영민 후보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오전 일찍 1시간 간격을 두고 충북지사 선거 후보에 등록했습니다. 본선 레이스에 나선 소감에 대해 노영민 후보는 상대 후보를 의식한 듯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인임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오직 충북만을 생각하며 살아왔고 도민들이 진심을 알아준다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북 발전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지, 활동해 왔는지에 대해서 충북 도민들께서 결국은 그 진정성에 대해서 김영환 후보는 상대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그동안 충북을 위한 기여가 부족했다면 앞으로 자신이 가진 오랜 경험과 인맥, 정보를 고향 발전에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막역한 사이인 노영민 후보와는 비방 없는 선거를 치르겠다면서도 현 충북 도정에 대해서는 위기라고 자체 진단했습니다. 또 그동안 쌓아왔던 이런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지혜를 모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무소속 예비후보 등 270여 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최종 후보자 수는 4년 전 7회 지방선거 때의 358명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군소정당 후보가 45명에 달했던 4년 전과 비교해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 체제로 경쟁 구도가 짜여졌기 때문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은 오늘까지 진행되며 오는 19일부터는 유세차 운행과 확성기 사용,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이번에는 청주시장 선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송재봉 후보와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사표 던졌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후 잇따라 기자회견을 한 송재봉, 이범석 두 후보에게 상대 후보에 비해 강점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단순한 행정 전문성이 아니라 시민 관점에서 시민 우선의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야말로 제가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주시장 권한대행을 해서 청주시정을 이끌 수 있는 검증된 사람이라는 점이죠. 송재봉 후보는 관료행정이 아닌 혁신행정을 통해 민간협치에 새로운 청주를 만들 적임자라고 자부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민간연구소인 희망제작소와 청주지역 희망만들기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인구절벽, 기후위기, 미래 먹거리 같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연구와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희망제작소와 청주시 혁신을 위해 정책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장 중심성 혁신 공약들로 정책 선거를 치르며 이범석 후보는 지방과 중앙정부에서 고루일한 행정 전문가라는 말로 자신의 역량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조했습니다. 100만 자족 도시, 글로벌 명품 도시, 충청권 메가시티 핵심 도시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여당 후보로서 윤석열 정부의 굵직한 국책 사업을 기반으로 한 발전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잘 살고 행복한 청주라는 시민 여러분과 저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 후보는 태어난 고향이, 송 후보는 살아온 고향이 청주라는 것도 이번 청주시장 선거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도내 23개의 경제단체로 구성된 충북경제단체협의회는 어제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와 간담회를 갖고 민선 8기 충청북도에 바라는 경제계 재언을 담은 재언집을 전달했습니다.
제언집에는 명문 장수기업 육성, 충북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충북연합기술 지주회사 설립, 4차 산업혁명 대비 신기술 인력 양성센터 구축 등 3대 분야 30대 정책 과제가 담겼습니다. 충북경제단체협의회는 오는 18일에는 민주당 노영민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충북 지역 아파트 거래 절벽에도 외지인들의 아파트 매입 비율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10채 중 4채는 외지인들이 매입한 것이라는데 서민 집값만 올리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충북의 전체 아파트 매매 건수는 1,985건으로 1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외지인들의 아파트 매입 비율은 크게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외지인들의 아파트 매입 비율이 가장 큰 지역은 충청권인데 세종과 충남은 감소한 반면 충북은 반대로 상승했습니다. 10채 중 4채는 외지인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아파트에 외지인들이 몰리면서 불과 몇 달 만에 수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외지 투자자들이 거래 수요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가격도 급등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소형 아파트를 꾸준히 찾고 있어요. 수도권 부동산 규제의 풍선 효과로 비교적 싼 가격에 개발 호재가 있는 충북으로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아파트의 경우 중과세 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북 지역 아파트의 절반이 이에 해당됩니다.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에 취득세가 1% 수준이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할지라도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법의 사각지대로 외지인들의 투자가 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완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제천에는 남한에서 최초로 확인된 구석기 시대 동굴 유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말 동굴인데요. 제천시가 잠자고 있던 구석기 시대 유물의 숨결을 불어넣는 전말 동굴 명소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제천시 송악면의 한 야산 골짜기로 들어가 보니 30m가 넘는 커다란 바위 벽에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에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전말 동굴입니다. 1970년대 퇴적층이 드러나면서 세상에 처음 알려졌는데 이후 한 대학 박물관에서 8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털콧부리와 동굴곰 등의 동물 화석 20종과 석기, 예술품 등 구석기 시대의 다양한 유물들이 발견됐습니다. 바위 겉면에서는 신라시대 화랑이 남겼던 각자를 확인했는데 충청북도는 오랜 흔적이 있는 이곳을 지난 2001년 도기념물 116호로 지정했습니다. 제천시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전말동굴을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1억 원을 투입해 먼저 진입도로와 산책로를 정비하고 전시관과 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체험관 안에다가는 그 구석기 시대 동물 여기서 발견된 그 뼈라든지 동물 화석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전시를 좀 해놔서 일반 시민들이나 청소년 학생들이 또 외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관람도 하고 체험도 하고. 제천시는 방치됐던 전말동굴을 관광자원화해 보존은 물론 교육과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은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자로 격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부 이사 누리집 또는 정부 이사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자는 기존 방식대로 읍면동에서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급성호흡기 감염증을 일으키는 4급 감염병인 리노바이러스 검출률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호흡기 환자 175명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월 평균 7%였던 리노바이러스 검출률은 지난 4월 28%로 4배 증가했습니다. 연구원은 리노바이러스가 콧물과 인후통 등 코로나19 감염과 비슷한 증상으로 환절기에 주로 유행한다며 개인 위생과 면역력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청주시가 청원생명축제 농특산품 판매장에 참여할 80개 농가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합니다. 자격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이를 원료로 가공식품을 만드는 농가입니다.
올해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11일간 오창읍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에서 열립니다. 단양군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5세 이상 고령의 시민에게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접수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격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그동안 경찰서에서만 면허를 반납할 수 있었지만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해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반납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단양에서는 지난해 51명이, 올해는 11명이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